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세탁기와 태양광 전지 및 모듈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 결정에 대해 정부가 미국 무역대표부에 양자 협의 개최를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WTO 협정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미국의 조치 완화 및 철회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업부가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중견기업 육성으로 올해 신규 일자리가 7만 3천 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올해 수출 규모는 지난해 5,739억 달러보다 4% 증가한 5,968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를 별개의 개념으로 보고 가상화폐의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을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적절한 규제와 지능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주그룹 계열사인 GS건설이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파산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GS건설은 수년 전부터 각종 채권과 채무 관계로 여러 소송에 휘말린 건설사로 3월 채권자 집회를 통해 회생 절차 개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1.40포인트 상승한 2,538.00에 장을 마감합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34포인트 상승한 894.77에 장을 마칩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관 홀로 순매수, 외국인과 개인은 동반 순매도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은 동반 순매수, 외국인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 장이었습니다. 아쉽게도 양시장 초반에 상승세를 지키지 못하고 외국 쪽에서 수급 이탈이 이어지면서 상승분을 지키지 못한 채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는데요. 잠시 후 대표님과 함께 시장 분석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오늘도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고지할 사항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표님이 투자 전략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참고하실 만한 내용을 올려주셨다고 했는데요. 서울경제TV 샘플러스 전문가 방송입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대표님 클럽 안에 투자 전략 올려주셨는데 이 안에요. 장중방송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장중방송에 대한 리뷰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샘플러스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장 앞서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함께해 주실 분입니다. 주식투자교과서 정은 대표님을 먼저 화면 통해서 소개합니다. 네, 오늘 대표님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오늘 방송이 바로 200회더라고요. 이전에 100회가 엊그제인 것 같았는데 오늘 200회입니다. 뭐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단일 방송에서 제가 200회를 했던 거는 딱 한 번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일주일에 한 번 출연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만 4년을 출연했던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이 지금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방송사인데 200회라 하니까 제가 깜짝이야 좀 놀랐습니다. 좀 당황스러운데요. 저는 마음 같아서는 한 1000회 정도 하고 싶고요. 어쨌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좋은 방송 진행해 주신 김은혜 씨 그리고 스태프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200회까지 달려오는 동안에 시청자 여러분들,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꼼꼼하게 항상 매일같이 분석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자, 오늘도 많이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오늘 방송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대표님과도 인사를 나눠봤고요. 앞서서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좀 아쉬운 흐름이었습니다. 상승으로 마감이 됐지만 초반에 상승세를 지키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는 대표님이 한 줄로 어떻게 정리를 해주셨을까요? 오늘장 한마디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놈의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종목 장세는 지속, 그러나 추격 매수는 반대라고 정리를 해주셨네요. 네, 지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안에 시장 내용을 좀 분석을 해본다면은 종목별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가는 종목에 대해서 추격 매수는 항상 자제하시라, 지양하시라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자, 대표님 오늘장 한마디 바로 풀어볼까요? 네,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괜찮은 편입니다. 여기서 조정받아도 이상할 것도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크게 심하게 밀릴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은 이제 역시 종목 장세다 이렇게 설명드리겠고, 제가 볼 때는 현재 장세에서는 누가 이제 종목을 매매 잘하냐 이제 그런 싸움입니다. 그래서 종목 장세는 당분간 지속된다. 그런데 추격 매수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특히 이제 오늘 제가 종목 상담 코너에서는 아주 흥미진진한 종목들이 많이 상담을 합니다. 제가 고른 건 아닙니다. 어찌하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을 많이 질문해 주셨으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종목 상담 코너까지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왜 이런 결론이 나왔고,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지 이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과정이 합리적인 매매를 하라고요. 결과론에 이익하지 말고. 자, 먼저 이제 시황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건 평택촌놈의 예측과 그리고 여러 가지 객관적인 사실 토대로 봤을 때 지난해 11월에는 정상적인 조정이었고요. 12월에 굉장히 위험했어요. 지수만 위험한 게 아니라 한반도 안보 상황 자체가 위험했습니다. 제가 이제 분석한 내용하고 객관적 사실 다 전달하자 그러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결론만 말씀드리겠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연말 연초까지는 결과를 떠나서 일단 자제하자. 그리고 나서 사실은 1월 첫 주, 두 번째 주까지도 정말 미지수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올림픽이 이제 북한이 참여하게 됨으로 해서 짧게는 한 2월 중순, 길게는 2월 하순까지는 적어도 이제 북한 변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종목 장세 타임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종목을 찾아야 될지 어떤 원칙이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뽑아봤어요. 종목 조건 4대 우선 원칙입니다. 이 4가지를 먼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은 중소형주가 좋습니다. 대형주보다 중소형주가 좋아요. 두 번째, 절대 저평가 종목을 찾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 평상시에는 그냥 개념 없이 해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절대 저평가 종목들이 여기저기서 순환매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보자 설명드리겠고, 세 번째가 뭐냐? 바닥 탈출형. 자, 이거의 반대 개념은 뭘까요? 눌림목형이죠. 그러니까 고점 찍고 어느 정도 쫙 내려와서 여기서 다시 반등할까 말까 이런 종목보다는 계속 하락하던가 아니면 옆으로 이렇게 기다가 딱 올라가는 종목들 있잖아요. 네, 그런 바닥 탈출형이 좋고요. 네 번째는 낙폭과대형. 이왕이면 고점에서 많이 빠진 거. 그러니까 52주 기준으로 봐도 되고 5년 정도 봐도 됩니다. 많이 빠진 종목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는데, 첫 번째,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두 번째, 절대 저평가 종목. 세 번째, 바닥 탈출형. 네 번째, 낙폭과대형인데요. 자, 제가 이제 화면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게 코스피예요. 코스피는 아직도 작년 11월 고점 돌파 못했죠. 그리고 이제 이번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작년 11월 고점 돌파했다가 최근에 이제 고점 찍고 굉장히 이제 방어하고 있는데, 왜 중소형주냐? 여기서 지수가 조정을 받던가 가더라도 상당히 느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이제 현재 보는 게 코스닥인데 이제 코스피입니다. 자, 보면 어떤 결론이냐? 상승하더라도 상당히 느리고
아마도 특별한 일 없으면 횡보할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 뭐 자율적인 조정이 나오면 한번 세게 조정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대형주가 어떨까요? 당연히 불리하죠. 그러니까 중소형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최근에 절대 저평가된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올라오는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왕이면은 절대 저평가 종목을 찾아보자. 세 번째는 이제 바닥 탈출형인데요. 대부분의 우량주들이 어땠습니까? 작년 하반기 이후에 또 올해 연초까지 고점 찍고 지금 이렇게 내려오는 종목들이 많아요. 이거는 뭡니까? 눌림목형입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중소형주들은 계속 내려간 종목이나 옆으로 계속 횡보하는 종목들이 많았어요. 일종의 바닥 탈출형 종목이죠. 그쪽에서 매수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소형주 매수하자는 것과 바닥 탈출형은 이제 서로 일맥상통하는 얘기고요. 이왕이면 많이 빠진 종목. 이렇게 여러분들이 접근해보자 설명드리는데, 잠깐 화면 보셨습니다. 보시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가 이제 이 샘플러스 창을 보여드리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나와 있죠. 여기서 이제 투자 전략을 보시면 이제 제가 앞으로는 이제 전체 내용은 아니지만 일부 내용 짧게 장중 방송 내용을 제가 이제 계속해서 전달해드리겠고요. 평택촌놈 적정 주가를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셔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적정 주가를 확인해 보신 다음에 들어가 보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렇게 해달라 설명드리는데 왜 그러냐? 어차피 지금은 크게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오늘의 현물 파생 매매 복귀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ACT고요. 전업 단기로 낙폭 과대주 차원에서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대원강호입니다. 이 종목은 이제 바닥 탈출형으로 이제 매수를 했는데, ACT는 1월 23일, 바로 어제였어요. 어제 3,700원에 매수했으니까, 사실 내일 조정받으면 시청자 여러분들은 지금도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대원강업은 1월 9일에 추천해서 이제 최대 3,000%까지 평가하게 나왔었다 설명드렸습니다.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ACT는 이거는 봤을 때 낙폭과대형입니다. 왜 그러냐? 이거는 눌림목형이라고 보기에는 많이 빠졌죠. 일반적으로 눌림목형이라고 하면은 검은색 21선 아래 구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눌림목입니다.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20선을 완벽하게 잇따냈잖아요. 네, 빨간색이 121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런 차원에서 어제 나름대로 저점에 매수 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대원강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대원강업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바닥 탈출형이었어요. 그래서 윗꼬리 달린 양봉 그 다음날 3,700원에 매수하자 그랬는데 그날 저점이 3,690원이었습니다. 10원 차이로 잡힌 거죠. 그리고 나서 어제까지 약 33% 정도 반등이 나왔는데 조금 더 길게 보실까요? 어떻습니까? 전형적인 바닥 탈출형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 이런 종목을 추천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평택촌놈 아카데미 서울경제TV 공지사항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1월은 끝났고 2월은 25일 날 1월에 한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는 생방송 참여할 수가 없다 그러면 다시 보기는 항상 시청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장 한마디였습니다. 종목 장세는 지속된다. 그러나 추격 매수에 대해서는 항상 반대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연초인 만큼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을 위해서 대표님이 또 동영상도 올려주셨습니다. 장중 방송에 대한 리뷰인데요. 일단 저희 서울경제TV 샘플러스에 들어오셔서 대표님의 클럽을 좀 클릭을 하시면은 그 안에 투자 전략 안에 글들이 있습니다. 그 글 안에서 오늘장의 리뷰 방송을 다시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장중 방송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한마디 풀어봤고요. 이어서 시황 분석 더욱더 상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모두 외국인 쪽에서 수급 이탈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표님 오늘장 시황 분석 더욱더 상세하게 도와주시겠어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랑 코스닥이랑 같았습니다. 뭐가 같았냐? 결국 중소형주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양쪽 다 강보합으로 끝났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내일은 뭐 굳이 지수 전망은 의미가 없고 종목만 보자 이렇게 설명드리는데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먼저 제가 코스피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게 코스피 종합입니다. 코스피 종합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제가 이제 또 두 번째로 이제 보여드릴 종목은 종목이 아니죠. 업종이죠. 이게 코스피 대형주예요.
어떻습니까? 코스피 종합하고 거의 똑같죠? 코스피 종합이 현재 그 11월 고점 아직 돌파 못했고, 오늘까지 좋았는데, 자, 대형주 보시겠습니다. 이게 대형주예요.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수하고 연동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번에는 코스피 중형주입니다. 잘 보세요. 이게 중형주입니다. 어떻습니까? 중형주가 최근에 뒤늦게나마 급등하고 있잖아요. 이게 중형주고요. 그 다음에 소형주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소형주도 작년 가을 이후에 다시 최근에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딱 보시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데이터로 나오잖아요. 객관적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현재 강했고요. 이번엔 코스닥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을 보시면요. 코스닥은 11월 고점 뚫고 이제 최근에 좋았는데, 자, 이번에는 코스닥 대형주입니다. 어떻습니까? 거의 똑같죠? 네, 거의 똑같아요. 뭐 거의 지금 종합하고 똑같은데, 자, 이번에는 중형주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소형주. 네,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업종지수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종합도 봐야 되지만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보면 현재 중소형주가 훨씬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적어도 이제 1월 하순이죠. 1월 하순인데 뭐 1월 끝나기 전까지는 뭐 심하면은 2월 중순까지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에서 여러분들이 접근해달라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장의 시황 분석도 도와드렸습니다. 항상 지수에 대해서 방향성 궁금해 하실 텐데요. 자, 일단 코스피는 중소형주 상승과 기간 매수로 강보합에서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지수보다는 역시나 종목별로 좀 더욱더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역시 소외 업종의 순환매 덕분에 강보합 마감이 됐는데 이 역시도 종목별 장세 종목에 좀 집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시황 분석까지 도와드렸고요. 오늘의 주요 이슈와 공시 분석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슈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 종목 이슈와 공시 분석 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한글과 컴퓨터가 올라왔습니다. 계열사 상장 기대 52주 신고가 기록을 한 상황이네요. 자, 그리고 다음 이슈는요. 바이로메드입니다. 유전자 치료제 가치 10조 원 전망의 강세 흐름 보였다라는 이슈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이슈는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오늘 게임주도 상승을 했고 관련된 종목들도 상승을 했는데요. 자, 오늘 한글과 컴퓨터 5.68%의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2만 원대를 넘어서면서 종가 245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일단 계열사 상장에 대한 기대감까지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님, 한글과 컴퓨터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볼 때는 뭐 기대감은 뭐 사실이고요. 좋습니다. 근데 뉴스 나오기 전부터 미리 올랐다는 거죠.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자는 매도 후에 재매수 하시고요. 미보유자는 지금은 관망해달라.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제 뉴스가 나와서 많이 급등해 줬는데 그 전부터 사실 올라왔어요. 이미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그 뉴스를 보고 따라잡기에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좀 무리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계속적으로 고점 향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한 탄력인데요. 현재 구간에서 보유자는 매도 후 다시 가격 올릴 시 재매수에 대한 의견 주셨고요.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관망에 대한 포지션까지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도 확인해 볼게요. 다음 이슈는요. 바이로메드가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제약바이오주들 상당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바이로메드 일단 유전자 치료제 가치 10조 원 전망을 보이면서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15% 넘는 탄력이고요. 28만 원대 넘어온 종가를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하루장에 29만 8,700원까지 올랐던 종목인데요. 대표님, 바이로메드 상당한 탄력 보여주네요. 네. 제가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가치주가 아니라 성장주라 그랬죠. 성장주의 속성은 현재 실적은 그렇게 좋지 않지만 이제 앞으로 향후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그래서 성장주고요. 가치주는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다소 저평가된 종목군.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가치주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약바이오는 제가 성장자라고 했는데 사실 바이로메드는 좀 심하긴 합니다. 왜 심하냐? 유전자 치료제 가치가 10조 원이라고 했는데, 그 시장에서 뭐 얼마나 역할을 할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적정주가란 건 있거든요. 바이로메드는 평택촌농 기술특허 적정주가에 의하면 12,800원짜리입니다. 지금 거의 한 21배 고평가예요. 2.1배가 아니라 21배. 그래서
절대 고평가됐다는 거 꼭 말씀드리겠고요. 보유자는 그냥 매도하세요. 더 가거나 말거나. 왜 그러냐면 이건 정도가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적어도 지금 구간에서는 결과가 좋든 나쁘든 따라잡는 거는 이건 아니다. 아무리 성장주라 그래도 21배 고평가 종목을 따라잡는 거는 비합리적인 매매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이오로메드 최근에 우상향하면서 가파른 상승세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재 구간에서 지금의 주가는 절대 고평가되어 있는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보유자 매도와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관망에 대한 의견까지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주요 시장 공시 분석 사항은요. 한글과 컴퓨터, 바이오로메드 두 가지 종목 분석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도 본격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통해서 종목들 만나보시죠. 네, 평택촌놈의 오늘의 관심 종목입니다. 첫 번째 관심 종목은 OCI가 올라왔고요.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합니다. 두 번째 종목은 네오이즈가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관심 종목은 OCI가 올라왔습니다. 오랜만에 OCI 올라온 상황인데요. 하지만 오늘 좀 아쉬운 흐름입니다. 12% 넘게 빠지면서 15만 7천 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관심 종목 대표님 OCI인데요. 최근에 연초부터 최고가 18만 7천 원까지 올라간 이후 좀 조정을 받고 있네요. 네,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조정받아야 될 구간이었는데, 이제 미국발 악재가 발생했죠. 그래서 이제 오늘 급락했습니다. 보유자는 반등 시에 매도해 주시고요. 미보유자는 관망해달라.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지난주 월요일에 얘기했습니다. 이거를 18만 3천 원에 주식 선물 매도 사인 냈다고 제가 이 방송 통해서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도 그 가격을 돌파한 적은 없어요. 그리고 오늘 급락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하락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왜? 악재라고 보기엔 좀 큽니다. 예, 단기 악재 같지는 않습니다. 근원적인 악재고요. 그다음에 올라올 만큼 올라왔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주 그랬잖아요. 웬만하면 정리하시라고요. 더 가는 한에 있어도.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는 좀 더 추가 하락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OCI 같은 경우 오늘장의 고점에서 밀리는 상황입니다. 보유자는 이 구간에서 반등 시 매도 의견이고요. 미보유자는 관망에 대한 의견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관심 종목도 만나볼까요? 다음 관심 종목은 네오이즈가 올라왔습니다. 네오이즈는 오늘장요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오늘장 16,5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인데요. 12,000원대에서 급하게 오늘 상당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포트나이트의 PC방 서비스를 정식으로 시작한다라는 이슈를 받았는데요. 대표님, 네오이즈 오늘 어떻게 보시나요? 네, 흐름이 아주 좋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중소형주들, 소외주들 이제 순환매되는 이런 양상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재료가 있어도 올라가지 않으려면 안 올라갑니다. 반대로 재료가 없어도 올라갈 주식은 올라가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재료도 나름대로 받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흐름이 좋아요. 그래서 보유자는 조금 더 홀딩해달라. 그리고 미보유자는 조정시 매수해달라 설명드리는데 잠깐 화면 보겠습니다. 보시면 오늘 상한가 갔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 오늘 종가를 보면요. 작년 그 시점으로 봤을 때, 작년 1월하고 비교해 볼까요? 자, 이 라인이 작년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건 뭐 거의 1년 반 전 거의 가격까지 회복한 거예요. 굉장히 강력하게 회복했죠. 그래서, 일단 조정은 완전히 끝난 것 같고 바닥도 찍은 것 같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서 홀딩했다면 조금 더 홀딩해서 더 큰 수익을 노려보자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오이즈 오늘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유자에 대해서는요, 조금 더 홀딩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금 더 목표가 좀 상향 조정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현재 구간에서 따라가지 마시고 조정 시 매수에 대한 의견까지 다시 한번 네오이즈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두 가지 관심 종목까지 다양한 종목 설명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오늘도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코너자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네, 이번 시간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문자에 대한 내용 상담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꼼꼼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부터 더욱더 특별한 이벤트가 추가가 됐죠. 저희 쪽에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신 시청자분에 한해서 2명을 추첨합니다. 2명을 추첨한 후에 그 2분께 아카데미 시청권을 무료로 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당첨자는 금요일장에 저희가 공개할 예정이니까요. 그동안 많은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그렇다면 첫 번째 문자 상담부터 시작해 볼게요.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봅니다. 자, 끝자리 0534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AJ 렌터카를 매수가 1,850원에 비중 10%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 주셨네요. 자, 일단 오늘의 AJ 렌터카 오늘장의 종가입니다. 11,2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이죠. 네, 오늘 AJ 렌터카는 2% 좀 가까이 올라오면서 11,2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대표님 일단 10,000원대 매수하셨기 때문에 수익권에 계신 시청자분이시거든요. 목표가 어떻게 설정할까요? 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제가 그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파생만 한다, 그러면 이 방송의 앞부분만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현물을 안 하니까, 종목을 안 하니까. 근데 종목을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최소 보름, 길게는 한 달 정도는 이 종목 상담 코너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여기서 힌트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봐달라 설명드리겠고요. AJ 렌터카는 이제 약간 늦게 잡으셨죠? 1,850원이면 이제 좀 올라온 다음에 잡았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손절가 한 10,000원 정도 보시고요. 아니면 중기 홀딩해달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왜 그러냐? 일단 이 종목은 최근에 이렇게 급락을 해줬어요. 이렇게 급락을 해줬습니다. 급락을 해줬는데 왜 해줬냐? 현대차의 매각 협상이 있었다가 결렬되면서 급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적인 악재는 아니죠. 왜? 현대차하고 또 다시 협상할 수도 있고요. 다른 쪽하고 또 협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매각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크게 억울할 건 없습니다. 왜?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이 종목은 적정 주가가 28,000원입니다. 그럼 벌써 일단 저평가됐다는 게 확실하죠? 그리고 왜 현대차가 이거를 협상을 했었느냐? 현재 렌터카 업계는 1위가 롯데, 2위가 SK예요. 그러니까 대기업에서는 당연히 노릴만 하죠. 소득 3만 불 시대니까 렌터카 같은 경우에는 내수 시장이지만 나름대로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AJ 렌터카는 매각이 되면 더 좋죠. 근데 안 되더라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적인 악재가 아닌, 예,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이제 다시 올라갔다 이제 내려온 건데 크게 우려할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10,000원 오면 그냥 눈 딱 감고, 아유, 이건 이제 안 가나 보다 하고 정리하시고요. 다음에 잡자 하시고, 그게 아니면 중기 홀딩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이거는 만약에 올라가면은 제가 볼 땐 그래요. 만약에 여기서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최소한 30%, 많은 50% 정도가 안정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무슨 엄청나게 무슨 비트코인 관련주나 바이오주처럼 엄청난 상승이 나오긴 어려워도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0,000원대 잡으신 분들은 그냥 10,000원 되면 정리하시고요. 그게 아니다 그러면 시간이 걸려도 이거는 수익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중기 홀딩 하자. 제가 종목 상담하면서 중기 홀딩 하라는 얘기를 거의 안 합니다. 한 30개 중에 하나 정도 할 겁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J 렌터카에 대한 부분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요, 손절은 10,000원 또는 중기 홀딩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손절가에 대해서 10,000원을 좀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그 이후 지켜진다면은 중기 홀딩에 대한 의견 주셨으니까요. 계속해서 잘 보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3849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대표님 항상 힘이 됩니다. 지니뮤직 매수가 6,020원에 비중 15%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 주셨네요. 자, 일단 지니뮤직은요. 오늘 2.27%가 빠지면서 6,04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일단 매수가가 6,020원이다 보니까요. 현재 구간 좀 매수가 근처이신 것 같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세요. 즉시 매도 후에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하자. 왜 그러냐? 너무 높게 잡으셨어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잡으셨거든요. 그러면 더 갈 수는 있어요. 더 갈 수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무리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상승 추세로 전환된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파란색 61선이 빨간색 120선 돌파했죠. 그러면 상승 추세의 종목을 언제 잡으라 그랬죠? 21선 아래에서 잡으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더 가면 차라리 이제 다른 거로 넘어가시고요. 조정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수하자는 거죠. 왜? 지금 바닥 탈출형, 낙폭과대형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찾으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잡으신 건 좀 무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일단 던졌다가 조정받으면 아래에서 잡으시고 조정 안 받는다. 더 간다. 그럼 다른 데 잡으시면 돼요. 종목 지금 널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일단 저는 과정의 합리적인 면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진입뮤직 같은 경우에 현재 매수가 근처이다 보니까 더욱더 좀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즉시 매도 후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에 대한 의견 주셨으니까요. 내일장에 대해서 똑똑하게 좀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도와드릴게요.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2645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매일 잘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 주성 엔지니어링을 매수가 12,850원에 비중 30%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 주성 엔지니어링 종가 확인합니다. 2.33% 상승한 13,2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최근에 같은 자리에서 좀 횡보를 하고는 있지만 오늘 장의 탄력으로 현재 구간에서 수익권이신 시청자분이십니다, 대표님. 네, 매일 보신다고 하니까 감사드리고요. 제 방송을 매일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 방송만 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왜 그러냐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상적인 투자를 알려드립니다. 방송 타이틀도 평택촌놈의 정석 투자잖아요. 저는 그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돈을 버는 거는 인간답게 살려고 한다 그러는데 저는 그거예요. 똑같이 돈을 벌어도 스트레스 덜 받고 효율적으로 해서 어떤 편안하게 하고 그러면 더 좋잖아요. 예를 들어서 A, B 두 사람이 있어요. 둘 다 똑같이 어느 정도 똑같은 돈을 벌었다고 쳐봐요. 한 사람은 막 추격 매수해서 막 심장 벌렁거리고 혈압 올라가고 그 상태로 돈 버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편안하게 돈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더 잘하는 걸까요? 우리가 결국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건강 잃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건강도 지키면서 돈을 벌려면 정석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방송에서 여러 가지 팁을 알려드린 거고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9시 방송만 계속 보셔도 되고 정말로 5년에서 10년 정도의 경험을 단기에서 하고 싶으면 저의 장중 방송을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시청하라 그러잖아요. 지금 이 방송 듣는 분들 중에서 장중 방송 보신 분들은 100% 공감할 겁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계속해서 이 방송 잘 봐주시기 바라겠고요. 주성 엔지니어링은 본전 또는 플러스 10% 매도 후에 재매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현재 지수가 여기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분법적으로 상승과 조정을 나눈다 그러면 조정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현재 반도체가 이렇게 세질 않거든요. 반도체가 이렇게 좋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기로 보기에 좀 애매하니까 일단 단기로 대응해달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주성 엔지니어링 단기 접근 유효한 상황입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현재 구간에서 본전 또는 10%의 목표가 매도에 대한 의견 주셨고 일단 매도 후에 재매수에 대한 가격대 눌림 시 재매수에 대한 의견 주셨으니까요.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빠르게 도와드릴게요.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2426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평촌님 2월드 매수가 2,300원의 비중 20%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 2월드 확인할게요. 오늘은요. 0.55% 약보합권이고요. 1,8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일단 현재 손실권이시고 2,000원대도 깨진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손절 처리 또는 어떻게 좀 대응, 리스크 관리 좀 해야 될까요, 대표님? 일단 현실적으로 중기 보유하시고요. 언젠가는 본전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신저가 이탈 시에는 추가하자 설명드리겠는데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좀 무리하신 거죠. 이날 매수하신 거예요. 윗꼬리가 아주 길었던 그날 이제 추격하셨다가 지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9월에 들어가서 지금 대략 한 4개월 지났거든요. 제가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2001년 2월 5일부터 인터넷 증권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장기 진행자입니다. 전 세계에서 저보다 인터넷 증권방송을 더 오래 한 사람이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저의 방송 타이틀이 뭐였었냐면 안전한 투자, 편안한 투자, 인간다운 투자였어요. 남들은 급등도 대박주 타령할 때 그런 타이틀을 걸었어요. 참 웃기죠? 철학이 있는 거예요. 안전한 투자. 일단 위험관리를 잘하자는 거죠. 편안한 투자. 어차피 하는 거 효율적으로 하자는 거죠. 인간적인 투자.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주식 투자하면서 이걸 즐기고 나중에 이걸 통해서 부를 축적해서 편안하게 살자는 거예요. 그럼 이분 같은 경우 어떨까요? 자, 저 동그라미 구간에서 매수한 거는 안전한 투자가 아니죠. 두 번째, 지금까지 4개월 동안 홀딩했으니까 얼마나 지금 물려있는 거 아닙니까? 묶여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편안한 투자가 될 수가 없죠. 왜? 맨날 시세 확인해야 되니까. 세 번째, 인간다운 투자가 안 되죠.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니에요. 노심초사할 거 아닙니까? 직장인 같으면 일이 손에도 안 잡힐 거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택전을 정책 투자를 하자는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된 걸 알려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주 혹세무민하고 교원영색한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없어요. 지금도 타이틀이 뭐죠? 주식 투자의 교과서.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추구하는 이상향은 뭐냐면요. 위험관리를 잘하는 게 일단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꾸준하게 오랜 시간 동안 수익 내는 겁니다. 장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황 보는 거, 업종, 테마, 종목, 거기서 또 어떻게 매매를 하고 관리하기 이거 아주 총체적으로 알려드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장중방송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방송 아무리 보셔봤자 종목에 대한 정보밖에 크게 나가는 게 없어요. 어쨌든 앞으로는 이 방송 보시면서 제가 계속 팁을 드릴 테니까 잘 따라하시기 바라겠고요. 어차피 하는 거 건강도 지키면서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꼭 이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주식투자 기초교육을 좀 받으시고 준비를 좀 더 하신 다음에 본격적인 투자를 해달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월드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실적으로 좀 중기 보유의 가능성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일단 현재 구간에서 더욱더 떨어져서 신저가를 다시 한번 이탈 시에 대해서는 추가 비중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도와드릴게요.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5735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루트로닉을 매수가 13,000원에 비중 30%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네요. 자, 오늘 장의 루트로닉 확인합니다. 오늘은요. 2.43%가 밀리면서 14,050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루트로닉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입니다. 만원대를 기록한 이후 좀 급등락을 보이면서 현재 구간 11,000원대 지지가 된 이후에 현재 가격대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대표님 오늘은 좀 2% 넘게 빠졌지만 여전히 수익권에 계신 시청자분이시네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 사실 좀 억울하죠. 좀 많이 횡보해졌는데 최근에 좀 탄력을 받았어요. 현재는 대략 대충 1,000원 정도 이렇게 평가익인데 이렇게 하세요. 본전 또는 플러스 10% 매도 후에 재매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따라잡는 건 위험하다. 다만 그렇게 대응해 주면 되겠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루트로닉 간편한 그런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루트로닉은요, 본전 또는 10% 좀 목표가 매도 후에 다시 한번 재매수에 대한 의견까지 정리 도와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빠르게 이어가 볼게요.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3915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BH를요, 매수가 22,000원에 비중 10%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네요. 자, 먼저 오늘의 BH 흐름 확인합니다. 앞서서도 저희가 또 매매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18,75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18,75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22,000원대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현재 구간은 꽤 손실이 있으신데요. 네,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20% 매도 후에 재매수해 주시고요. 이분에 대한 어떤 제가 평가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매수하신 거는 매수 가격이 잘못된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이 정도까지 인내했다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 거거든요. 다만 이 동그라미 구간에서 매수했을 때는 이건 어디까지나 예측 매매입니다. 왜? 어떤 시그널도 이거는 상승을 담보할 수가 없잖아요. 차트 어떤 걸 갖다 대도 이거는 상승한다는 시그널이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동그라미 구간에서 예측 매매할 때는 어떻게 되냐? 손절가가 5%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확인 매매할 때는 손절가 10%가 맞는데 예측 매매할 때는 적중하면은 싸게 매수하니까 좋겠죠. 대신 밀리면 어디까지 밀릴지 몰라요. 이게 바로 예측 매매입니다. 반대로 확인 매매는 일단 저점 찍고 올라간 거 보고 살짝 눌림목 나왔을 때 들어가는 게 이게 확인 매매거든요.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측 매매는 적중하면 상당히 싸게 매수해서 좋아요. 대신 밀리면 어디까지 밀릴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손절을 5%만 해둬야 되고요. 확인 매매는 일단 저점 찍고 올라온 다음에 매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더 비싸게 매수하는 거 있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그 지지를 보고 추세를 본 다음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안정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여유있게 10% 손절하는 건데 이거는 손절 타이밍을 놓친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0이나 이제 마이너스 20 정도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안 그래도 제가 이 종목 현재 보고 있어요. 왜 보고 있냐? 언제 추천할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심하게 빠지면은 단기적으로 추천할 생각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BH 앞으로 여러분께서도 잘 눈여겨보셔야 될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일단 보유하신 시청자분께서는요, 마이너스 10%에 대해서 손절을 좀 잡아보시고, 또는 마이너스 20% 먼저 오는 가격 손절가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매도 후 재매수에 대한 의견까지 정리를 도와드렸고요. 앞으로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 미보유자에 대해서도 좀 눈여겨보실 종목이다라고 말씀까지 더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빠르게 도와드립니다.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1800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지엔코를 매수가 3,280원에 비중 70%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 주셨네요. 자, 오늘 지엔코는요 3% 넘게 좀 밀리는 상황입니다. 2,850원에 마감이 됐네요. 일단 비중도 좀 많이 실으셨고 70%이시고요. 일단 2,000원대인데 3,000원대 매수를 하셨네요, 대표님. 네, 마이너스 5% 또는 마이너스 15% 매도 후에 재매수 하시고요. 개인의 3대 집착의 전형적인 패턴이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분이 여기서 매수하신 거예요. 여기서 했든 어쨌든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추격 매수한 거 맞습니다. 객관적으로 추격 매수 맞죠? 자, 근데 문제가 뭐냐? 최근에 본전 거의 근처 왔었어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나는 본전 아니면 절대 안 던질 거야. 이 마인드가 강한 거죠. 그러니까 또 못 던진 거예요. 벌써 이게 얼마 만입니까? 한 달이 넘었잖아요. 한 달 반 동안 마음고생했다가 반등 나와서 거의 본전 가까이 했는데 또 안 던지니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개인의 3대 집착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매수가 집착, 두 번째 주식 비중 100% 집착, 세 번째 특정 종목 집착이에요.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비중도 70%라 그러거든요. 한 종목이 70%좀 많죠. 세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추격 매수를 하지 않는 습관을 들여보고 저점 매수에 주력하자.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장중방송을 통해서 제가 알려드린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분은 이렇게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엔코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5% 또는 마이너스 15% 매도 후 재매수에 대한 의견이셨습니다. 지금 매매 과정에서 좀 아쉬운 부분을 다시 한번 또 진심어린 조언도 추가를 해주셨으니까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요, 끝자리 1148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시그네틱스 평단가 1,376원에 비중 10%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시그네틱스 한번 종가 확인할게요. 오늘은요 1,305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일단 평단가라고 하신 거 보니까 비중이 10%이지만 조금씩 추가를 하신 것 같은데 오늘장 좀 탄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손실 구간에 계신데요.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손절 마이너스 10% 또는 중기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인터플렉스가 무너지면서 코리아 서킷도 영향받고 시그네틱스까지 같이 영향받았어요. 이게 다 영풍그룹주예요. 저는 이걸 실전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냐면요. 저는 이거를 약간의 평가액을 내고 대충 던졌어요. 이 정도 라인에서. 그 다음에 최근에 1,250원에서 재매수 사인 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홀딩 중이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추세가 안 좋으면 일단 정리했다 다시 매수하자. 인터파크 홀딩스도 그렇게 했습니다. 인터파크 홀딩스도 거의 본전 정도에서 정리한 다음에 최근에 다시 매수 사인 냈거든요. 저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추세 정확하게 보고 아니다 싶을 땐 정리하라고요. 그래서 네오박스에서 던지고 1,250원에 재매수했으니까
어쨌든 지금 현재 평가 이기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뭐 최근에 잡았든 약간 위에서 잡았든 그냥 대략 신저가 갱신하면 정리하고 아니면 중기 보유해보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에는요, 손절 마이너스 10% 좀 지켜주시고 중기 보유에 대한 의견을 정리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보유하시면서 그 안에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상담 도와드릴게요. 다음 시청자분은요, 끝자리 7754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심택을 매수하셨고요. 매수가 1,350원에 비중 15% 매도가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 주셨네요. 자, 오늘 심택 오늘장 흐름 확인합니다. 오늘은 1.68% 상승한 9,66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일단 10,000원대 초반에 매수를 하셨지만 현재 오늘은 좀 탄력 받았지만서도요. 손실권이십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매수 가격이 잘못된 건 아닌데 손절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반등하면 본전에서 매도하시고요. 아니면 마이너스 10% 매도한 다음에 재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없는 분들은 기다렸다가 만약에 신저가를 갱신하고 계속 내려가면 이렇게 체크하셨다가 언젠가 접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심택 같은 경우에는요. 본전 또는 마이너스 10% 매도 후 재매수에 대한 의견을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빠르게 마지막 문자도 상담 도와드릴게요. 끝자리 4050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하나금융지주를 매수가 55,800원에 비중 50% 전망 원하셨습니다. 자, 바로 오늘장에 하나금융지주 확인합니다. 오늘 3% 넘게 밀리면서 52,700원에 마감이 됐네요. 네, 바로 여쭤볼게요. 손실권이신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본전 또는 마이너스 10% 매도 후에 재매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분은 너무 높게 잡으셨어요. 결과를 떠나서 과정상 합리적이지를 못합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매수하셨거든요. 그럼 좀 아쉽죠. 물론 더 갈 수도 있는데 5일선 위에서 매수하는 습관을 아예 지워버리세요.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세요. 추가 상승하더라도 그 습관 들이면 결국은 실패합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는 주식 상담 프로그램을 2001년부터 출연했어요. 올해가 18년째입니다. 인터넷 증권 방송과 더불어서 이 주식 상담 프로그램에서 대한민국에서 저보다 더 오랫동안 한 분은 없을 겁니다.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수많은 분들 많이 접해봤고 또 나름대로 제가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 5일선 위에서 따라잡아도 수익 날 수는 있어요. 근데 길게 보면 확률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5일선 위에서 매수한 이걸 완전히 머릿속에서 지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높아도 21선 아래, 그 다음 단계는 61선 위, 그보다 더 낮으면 120선 아래 이렇게 1, 2, 3로 하셔야 된다. 무슨 얘기냐? 화면 보시면은요. 예를 들어서 웬만하면 이 검은색 21선 아래에서 매수하는 게 이게 정석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업종이나 테마가 불리하다. 그러면 파란색 61선 위. 그게 아니라 지수가 불안하다? 그러면 121선 아래. 자, 작년 9월 초에 한번 제대로 조정을 받았었잖아요. 지수가. 그때 어떻습니까? 장중에 극적으로 이렇게 이탈됐었잖아요. 이때 딱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 이후에 이 동그라미 구간보다 낮은 가격이 없었잖아요. 평소에 제 방송 계속 보셨던 분들은 아마 작년에 대응 잘하셨을 겁니다. 왜? 제가 그랬잖아요. 지수가 크게 조정받았을 때는 120선 이탈까지 기다리자. 그럼 그때 딱 들어갔으면 됐잖아요. 아마도 이분이 방송 본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잘 보시면서 이렇게 차근차근 배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금융지주 본전 또는 마이너스 10% 손절 매도 후 재매수 의견까지 정리 도와드립니다. 자, 오늘도 정말 다양한 종목에 대해서 상담 꼼꼼하게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오늘도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 저녁 함께 해주실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은 최장기 인터넷 방송 진행자인 정우영 대표님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대표님의 인터넷 방송 장중에 계속되고 있고요. 이 최장기 방송에 대해서는요, 인터넷 녹화 보기, 그리고 스마트폰 보기가 다시 추가가 됐다라는 점 활용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투자 전략 안에서도 장중 방송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이죠. 이강민 전문가님과 어윤학 연구원님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